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천간을 어떻게 하면 외우기 편할까, 왜 외워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우리는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세력을 만들었어요. 사주팔자를 만들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 보여줬는데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뭐 식상이 어쩌고 식신이 어쩌고 뭐 개수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극적극적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 한문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뭐 외우고 보다 계속 보다 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문부터 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60갑자라고 하죠. 그거를 만드는 천간이라고 해서 이게 하늘 위에 있는 글자, 뭐 하늘에서의 기운을 나타내는 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표현하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혼자서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라서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게 어디에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워낙 그 많은 분들이 학파도 다르고 이러면서 자기께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초보잖아요. 초보의 관점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외우기 편하게 설명하기 편하게 제가 머릿속에 받아들인 대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최근에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천간이 왜 10개냐? 12지지는 왜 12개냐, 글자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왜 10개인지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을 하던 중에 그런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 상당히 눈이 가면서 뭔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보도록 하죠. 자, 오행이라는 말은 보면 어때요? 그리고 음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보면.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음양이니까 두 가지의 성질을 지니게 되겠죠. 자, 오행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다섯 가지 에너지? 성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브러쉬로 여기다 표현을 할게요. 두 가지의 성질인 거예요. 자, 오행은 목화토금수에서 다섯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결국엔 이 양과 그리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10가지 글자가 필요하겠더라라는 결론에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숙제를 주신 분은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음,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공부를 저보다는 더 많이 하셨던 분이 도움을 주시려고 계속 공부를 이렇게 해보라고 숙제거리를 주신 것 같으니까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다섯 가지 오행에 대해서 목화토금수. 자,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가 너무 크구나. 자, 어차피 나중에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글자별로 표현을 할게요. 갑과 을은 나무, 목의 기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병정은 불의 기운이 되겠고요. 정화, 병화.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같은 경우는 흙의 기운이에요. 흙. 이거 바뀌었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해볼게요. 그다음에 경신 같은 경우는 어, 색깔이 원래 흰색인데 좀 표현하기 힘들어서 연한 회색을 표현을 하겠고요. 그리고 임수 개수는 물이에요, 물. 그래서 바다 색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우리는 외우는 그 과정을 지금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준비해 놓은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그 사주팔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저장을 해놨던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천간은 하늘에 있는 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천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지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약간 분홍 색깔로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지지고요. 여기에 오게 되는 게 지지예요. 10살마다 되는 게 이게 대운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게 세운인데 그 부분들은 어쨌거나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실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거는 천간을 이루는 이 10개의 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글자가 간목이구나, 나무구나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정화구나, 불의 기운이구나, 음을 나타내는 불이구나 라고 이렇게 글자를 보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셔야지 나중에 공부하기가 좀 더 편해지신다라는 거고요. 어, 천간만 할 거라고 했으니까 지지 12개는 일단 제껴 놓고요.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했으니까 갑목이 여기가 있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여기가 다 있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엔 써서 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머리가 좀 멍청해서 그런지 안 외워지더라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자료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저장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천간 10개의 글자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했고요. 영상을 지금 두 번째 찍는 영상이에요. 영상을 만들 때도 저는 두 번, 세 번씩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써놨어요. 아까 영상 만들면서 썼던 거라. 자, 부를 때부터 보통 고수분들일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부를 때부터 갑이라는 글자는 나무니까 갑목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양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어요. 양, 오행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간이라고 부르고 얘는 간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니까 양간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나무니 불이니 이런 것들을 외우고 우리가 눈에 익혀놔야 되냐면 나중에 생이랄지 극이랄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생은 뭔가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고요. 극은 뭔가 관리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없애고 막 이런 느낌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생극을 공부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니까 목생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는 불을 생하게 해줘요. 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상을 해보세요. 장작을 넣었더니 불이 활활 타오르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요. 화생토 같은 경우는 불로 흙을 어떻게 살려내지? 이 생각을 했는데 어, 예전에 화전농업이라고 해서 가을에 농사 이렇게 끝나고 나면 땅에 그 생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볏짚이랄지 그 작물의 그 뿌리가 아니라 뭐지? 줄기 같은 거 말라 비틀어진 거 그런 것들을 태우면 그 재가 다시 그 땅에 영양분, 비료 역할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나?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기도 했고요. 저는 혹은 도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도자기 진흙을 빚어서 불에 이렇게 구웠더니 그 도자기라고 하는 완성품이 됐더라. 그래서 화생토 불이 흙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뭐 이렇게 혹은 흙을 낳는다. 뭐 이렇게 토생금 같은 경우는 흙이 바위를 만들었네. 광산 같은 거 떠올려 보면 편하잖아요. 그 금속 광물 같은 거 뭐 땅에서 막 채굴하고 이런 거니까. 금생수 같은 경우는 바위, 약수터 같은 거 보면 바위 거기를 뚫고 약수가 나오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되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 설명하실 때 뭐 정수기랄지 냉장고에 뭐 이슬이 맺혀서 물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생목 같은 경우는
나무에다가 물 줬더니 나무가 잘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글자를 외우는 거고요. 각각 개인이 지니는 사주 글자 8개, 사주팔자. 거기에서 그 걔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을 보려고 관계들을 보려면 당연히 글자가 지니는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외우는 게 필요해요. 요대로 영상을 틀어놓고요. 그냥 한 번씩 천천히 써보세요. 천천히 써보고 쓴다라고 해서 외워질 것 같죠? 당장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머리가 굳었는지 안 외워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주팔검이랄지 만세력 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글자들이 밑에가 대운해가 보면 천간 10개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 이게 간목이구나. 어 이게 노란색이니까 톤데 내가 무슨 톤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톤지 몰랐다. 이게 무슨 토지? 노란색이면 톤데 모르면 밑에를 보세요. 그러면 아, 두 개 있으니까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 한글만 외우면 무토랑 기토 중에서 기토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뒤에 있는 거니까. 아, 음간이구나.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의 기운. 정화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신금도 마이너스, 간목은 플러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가지고서도 뭐 정제니 편제니 이런 것들 그 성질 그러니까 똑같은 이 금의 기운인데도 어떤 거는 정제가 되고 어떤 건 편제가 돼요. 그런 것들을 이 양의 차이로 구분하게 되니까 이 글자들이 지니는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깨끗하게 지우려고 했더니 밑에 것까지 다 살아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는 사주에서 요게 나거든요. 일간에 있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화, 그러니까 표현하면 기토는 마이너스, 신금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다음 아니 신금이래. 간목은 플러스. 그다음에 신금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왜냐면 신유술이거든요. 신유술. 여기서 이렇게 지지할 때 3개씩 묶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해다축 이렇게. 뭐, 네. 지금 설명을 드려도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 사화는 플러스고요. 마우스라는 걸 좀 힘들어요. 사오미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3개가. 그 다음에 미토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면 식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나 그 다음에 천간에 모두 양이라고 하는 거랑 오행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간은 하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뭐 이런 느낌?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외우려고 하면 그래서 딱 이 표면 보고 그냥 외우세요. 너무 어려워요. 다른 것까지 다 보면 어려우니까 천간만 외워질 때까지 조금 보시고 한 하루 이틀 써보시고 그다음에 사주팔건 같은 데서 한 번씩 다시 쓱 보시고 또 안 외워지면 한 번 또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너무 쓰기만 해도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이상하게 내 머릿속엔 지우개가 있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양, 오행에 따른 천간, 십천간이라고 10가지 글자에 대해서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가지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외워야 되고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에요. 제가 그 설명에 올렸던 부분이 혹시나 부족한 게 있거나 보충 설명을 해주실 분들은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수정하기는 힘드니까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생각이니까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초보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어떤 밴드랄지 단독이랄지 스터디하는 곳에 가서 좀 같이 으쌰으쌰해서 공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으쌰으쌰해도 또 영상 더 만들 거고요. 구독하시면 아마 영상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이 갈 거예요. 그렇고요.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